의료가 공공재가 되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심지어 영국만 하더라도 이 국민 모두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영국은 EU 그 시스템 속에 사실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국 국민들이 선택권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하면. 그리고 민간 의료도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곳은 북한 외에 다른 데서는 의료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한 같은 데서 공공 의료를 실현한다고 하니까 병에 걸리면 죽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전교조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료 교육, 뭐 무상 그 의료 뭐 이런 거 지금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어요. 무상 교육, 무료 의료 실현을 위한 어린이날 공동행사 기자회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현상이 바로 이 주사파들의 난동입니다. 난동. 그런데 정작 북한 의료의 그 무상 의료의 실상을 제가 몇 가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먼저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서 살해당한 이한영 씨 기억하십니까? 이한영 씨의 김정일 로열 패밀리라는 책의 일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로열 패밀리, 이 사람은 이한영 씨는 김정일의 처조카죠.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당한 김정남하고 같이 살았어요. 김정남하고 사촌간이죠. 이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북한 의료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중에서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프면 봉화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봉화진료소라는 것은 북한에서 최상층 거의 귀족들이 받는 그런 곳입니다. 봉화진료소 중에서도 뭐 김일성 가족이 받는 곳이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장관급 이상 뭐 이렇고 차관급은 또 남산병원에서 받습니다. 그만큼 최상급 중에 상급이 봉화진료소거든요. 근데 이 봉화진료소에서조차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봉화진료소에 가서 금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금리. 무조건 공짜죠. 무상의료니까. 1980년이에요. 이때만 해도 북한이 완전히 망하기 전이거든요. 80년 여름에 양쪽 어금니를 금리로 떼우러 갔는데 금이 떨어져서 떼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봉화진료소라는 북한의 특 1급, 특 A 중에 A들이 받는 그런 병원에서도 이를 떼울 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남산병원에는 아예 준비된 금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갈 때 금을 갖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북한이랍니다. 북한 무료 진료라는 게 이런 거예요. 봉화진료소에서조차도 당 간부가 금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려면 김정일의 비준, 사인을 비준이라고 그러죠.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정남이 금고에 있던 10kg짜리 금괴를 가지고 갔다.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평양 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에서 접한 북한 의료 체계에 대한 신화 중에 하나가 평양 산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황선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 아이를 북한 이 평양산에서 나왔다고 막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한영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누구나 최고의 시설을 갖춘 평양산원에 가서 아이를 무료로 낳고 산후 조리까지 하고 나온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칭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를 좀 써라. 평양산원의 침대 숫자와 평양의 출산 예상 여성의 숫자를 비교를 해라. 과연 북한 전체에서 몇 명이나 평양산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특 1급 귀족들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불과하죠. 그런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북한의 진짜 무료 의료, 무료 무상 치료의 실상을 알려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베르트 폴러첸이라는 독일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 갔다 와서 쓴 책이 미친 곳에서 쓴 일기, Diary of a Mad Place예요.
저는 사실 이 그 노벌 폴러첸 씨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 폴러첸 씨가 굉장히 그립고 궁금해요. 이 사람은 전화도 없었어요. 항상 노벌트 폴러첸 야후닷컴이라는 이메일 하나 갖고 다녔어요. 이메일을 쓰면 금방금방 연락이 왔었는데, 이 폴러첸 씨가 제가 처음 만났던 것이 벌써 20년이 됐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때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는 북한밖에 없어요. 제가 이 폴러첸 씨가 참 그리운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그 북한 의료의 현실을 보고 한마디로 영혼이 완전히 깨진 걸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속사포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북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오늘 이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기, 마취제, 항생제도 부족해. 지금 20년 전의 얘기지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 2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고,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면은 다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반창고까지 전부.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이게 무상 치료의 현실이거든요. 잠깐 보십시오. 소년 어떤 그 소주를 먹고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아이들 얘기도 있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소녀는 처음에는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다가 어쩔 줄 몰라 망연자실해서 자실해하는 어머니를 보더니만 응응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고통을 몸 밖으로 분출시키려거나 하는 듯 비명소리를 질렀다. 소녀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 탁자 위에 누워있던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다. 그러나 척추 마취용 주사제는 그 효능이 가장 길다고 해도 45분 정도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소녀는 30분 이상을 맨정신의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다. 제가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닥터 폴러첸은 북한에서 이 허벅지 살을 이렇게 이식을 해주고 우정의 메달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서 특별히 북한 전역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고, 북한 실상을 완전히 다 들여다본 서방 세계에서는 드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공공의료에 문제 제기를 하다가 독일에서 이제 이혼을 당하고 와이프한테 아들 4명이나 있는 의사였는데, 다 삶을 포기하고 북한에 들어간 카프 아나무르라는 그 공공응급의사 단체 소속 그 선교사였어요. 일종의 의료 선교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비정부 기구 NGO의 요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수단에 가고 싶었는데, 수단에 가려고 알아봤더니 수단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더래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북한에 갔을 때는 정말 뭐 소주를 먹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구더기가 가득해 있는데도 제대로 외과 수술을 못 받는 사람들, 길거리에 누워있는 병사들, 정말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증언을 했거든요. 저는 요즘에도 폴러첸 씨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당시가 김대중 치하였는데, 김대중 치세, 저는 사실은 김대중 시대를 다른 사람들보다 실감나게 좀 알고 있어요. 이 김대중 시대의 국정원이 폴러첸을 계속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고민을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왔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신문기자였는데, 제가 폴러첸 씨를 자주 만났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탐문하기 위해서. 제가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정원이 그런 거 하는 데예요? 이게 한국 현실이죠.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노벨상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김대중이 받았기 때문에. 김대중이 받은 상은 난 절대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약을 구해서 북한에 넣을까? 어떻게 하면 탈북자들을 구해줄까? 그렇게 10년 이상 다녔어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 너무 궁금해요. 한번 꼭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미친 곳에서 쓴 일기에 정말 일부밖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그 책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민의 지옥 한가운데 김정일의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이 북한이라고 믿는 남한 사람들이 많다. 김정일을 비판하며 성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은 지금 서울인가 평양인가. 와, 폴러첸 씨가 바로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가진 것을 알고 있을까요? 비극이죠, 비극. 바로 폴러첸 씨가 2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목격한 그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우슈비츠, 독일 나치, 반인도 범죄 협력 단체. 지금 나치랑 똑같죠. 제가 조선일보와 했던 인터뷰에 딱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우리 정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간섭하고 떠들어댄다. 그런 권리가 있다고 믿는가? 나는 히틀러의 유대인 수용소에 대해 침묵한 독일의 역사를 안다. 그런 부끄러움을 안고 있다. 나는 내 눈으로 북한의 참상을 보았다. 그건 자연재앙이 아니라 한 독재자가 만든 맨메이드, 인공재앙이다. 나는 같은 인간으로서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또 인도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의사로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런 실상을 알고서도 수수방관한다면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으로 개인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그는 뒤로 김정일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참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걸로 내 대답을 대신하겠다. 지금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상에 침묵할 뿐만 아니라 아예 선전을 하고 있어요. 북한 의료가 진짜 무료입니까? 반창고 하나까지 다 사서 갖고 가야 돼요. 진료만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참 어리석은 우리 세대의 주사파, 저는 참 다행히도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저 미치광이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 미치광이 세대 때문에 아직도 참 부유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데 저는 지금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선거제도를 없애버리고 전 국민이 찬성을 하는 선거제도, 그것은 죽은 선거제도죠. 북한 인권 문제가 없다고 떠들어대고 북한을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고 간섭을 하죠. 여러분, 시진핑은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어디로 유학을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시진핑?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니, 무료 교육 냅두고 왜 1년에 1억도 넘게 드는 하버드로 유학을 갑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든 한국 공산주의자들이든 전부 극단적인 위선자죠. 왜 자기 자식은 하버드에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그 비싼 스위스에, 김정일도 스위스로 유학 보냈잖아요. 그리고 윤미향 미국으로 유학 보내죠. 이석기 미국으로 유학 보내죠. 이석기가 미국 유학 간 자기 아들에게 주체사상 공부 열심히 해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인민들 죽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거대한 위선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홍동근 목사가 1988년에 미완의 기항일기라는 책을 써서 정말 그 젊은 영혼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죠. 그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뭡니까? 제가 지금도 이 책을 계속 갖고 다녀요.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죠. 이 목회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나. 한번 이거 끝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본 고향 나라 북한은 듣던 것과는 달랐다. 그곳 사람들은 외세의 지배가 없는 자주하는 나라를 세우고 주인이 되어 살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들을 갖추고 살고 있다. 김일성 생일에나 쌀밥을 먹는다고 했던 것은 욕이었으며 실업자도 거지도 없고 청소년 범죄도 없었다. 식량의 자급자족도, 11년 의무교육도, 의료 및 사회보장도, 무료 주택도, 세금 철폐도 모두 사실이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고향나라 사람들의 그 검소한 생활, 부지런한 노동,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전체 사회의 복리에 기쁘게 바치는 자기 희생의 정신에 감동되었다. 또 인민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웅으로 받드는 인간 봉사심,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고 민족을 친형제로 여겨서 돕는 나라 사랑과 동족 사랑의 열정, 그리고 공산주의 이상을 다그치기 위해 부단한 사상혁명으로 자기를 개조하고 혁신하여 쉬지 않는 영적 훈련 등을 보고 마치 종교적 경건 같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어요. 홍동근 목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에서 가르치다가 북한에서 죽어서 북한 애국 열사령에 묻혀 있어요. 이 사람의 부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누나 홍정자는 한술 더 떠서 백두 여장군 김정숙을 찬양하는 책을 썼죠. 여러분, 미안의 기항 일기를 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던 그 주석파들이 지금 정권을 갖고 이 나라를 바로 북한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고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북한을 찬양하게 하고 법조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심지어 미래통합당까지 잠식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김영한, 하태경, 임종석, 이인영, 이석기, 이상규 그들 중에 누가 제대로 전향을 했습니까? 이 근사한 나라 1948년에 만든 위대한 자유민들의 공화국을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았던 이 양아치 같고 조폭 같은 악마 세대가 정말 가루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들이 마지막으로 부딪혀서 마지막으로 택한 자살 대신에 택한 방법이 부정선거다. 지금 이들이 부정선거를 대법원 단심제를 악용해서 막고 있죠. 대법원 단심제 끝나면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로 갑니다.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케이스팩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어요. 저희는 법치자유민주연대 NPK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대규모 부정선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부정선거의 모든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모두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소송 자체가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모든 이슈화가 봉쇄되고 있고 공익 제보자는 구속되고 있고 언론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코로나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정선거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제가 이 결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공공의대 신설, 부동산 정책 파행, 검찰 인사 파행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다.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하나다. 이것은 이 조급한 정책들은 모두 부정선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마치 부정선거가 들통나기 전에 짧은 시간, 6개월 내에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다 바꿔버리겠어.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8월 15일 날 집회 참가하고 그날 코로나 퍼뜨립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부정선거 주장했어야 되고 문재인 탄핵을 주장했어야 됐어요. 그랬으면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었겠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광우병 때 온 나라를 광기로 물들였던 사람들, 지금 미국 쇠고기 안 먹고 있나요? 잊어버렸죠. 햄버거도 잘 먹고 있죠. 너무나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존중받는 사회,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잘 고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원전도 파괴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 시스템도 파괴하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을 모두 병들게 하고, 동성애로 물들고, 북한을 찬양하게 하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사파 여러분, 돌이키세요. 정말 지옥 갑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렇게 망치면 당신들이 사형이 되지 않더라도 지옥 갑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전환기의 세계보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